오늘은 13단원 속도 가속도와 적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도 가속도와 적분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얘는 일단 그 앞쪽에 미분에서 배웠긴 했겠지만 일단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위치나 거리를 미분으로 하면 속도가 나오고요.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옵니다. 얘는 그냥 속도 가속도보다는 속도 함수 가속도 함수라고 말하는 게 원래 정확하게 맞는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속도 함수를 적분하면 속도 함수가 되고 속도 함수를 적분하면 위치나 거리가 되는데 속도 함수를 어떤 식으로 적분하냐에 따라서 위치가 되기도 하고 거리가 되기도 하고 달라집니다. 그것에 대한 구분에 대한 얘기를 좀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자,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여러분들이 지금 분석하는 속도 가속도는 전부 다 아직까지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그런 형태의 운동에서만 나타납니다. 전 P가 T초 후의 속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T에서 P의 위치가 X0예요. 뭐냐면 처음 위치가 원점일 수도 있고 처음의 위치가 이렇게 원점에서 이만큼 떨어진 X0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처음 위치를 X0라고 줬습니다. 그때 시각 T에서의 P의 위치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 여기에 VT라고 함수가 뭐 T제곱이라든지 T제곱 마이너스 X T든지 이런 식으로 함수가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바뀌어진 함수를 적분을 시켜서 P가 T초에 있을 때 P의 위치를 계산하는데 일단 위치를 계산할 때는 어떻게 계산하셔야 되냐면 위치는 외우셔야 됩니다. 처음 위치에다가 위치의 변화량을 더하셔야 됩니다. 위치가 변화한 값.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 위치가 X0라면 X0에서부터 이만큼 했으면 위치 변화한 게 요만큼이거든요. 여기 T초 동안 위치가 X0부터 여기까지 변했으니까 이만큼 변한 겁니다. 이거를 더하셔야 되는데 얘가 뭐냐면 X가 처음 위치 X0에다가 그냥 0에서 T까지 속도를 그냥 정적분을 시키시면 돼요. 뭐냐면 여기 속도가 앞으로 가고 있으니까 플러스죠. 그럼 플러스는 그대로 양수로 쌓아주고 마이너스로 들어올 때는 더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값으로 그대로 정적분을 시키면 플러스로 앞으로 간 것과 마이너스로 돌아와서 쌓아줘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만 위치가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치 변화량은 뭐냐면 속도를 그냥 정적분을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위치는 처음 위치에다 위치 변화량을 한 건데 얘는 속도를 그냥 정적분 시키시면 돼요. 플러스는 플러스, 마이너스 그냥 함수 있는 대로 그대로 적분을 시키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A에서 B까지 점 P의 위치의 변화량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치의 변화량은 처음 위치가 아니니까 그냥 A서부터 B까지 속도 함수를 정적분을 그대로 시켜주시면 이게 위치의 변화량이에요. 그러니까 플러스는 플러스대로 쌓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대로 쌓아서 그냥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그걸 더해줬기 때문에 위치 변화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A에서 B까지 실제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얘는 속도 함수를 면적 적분을 시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넓이로 적분을 하라 그런 얘기죠. 그럼 속도 함수를 면적 적분 시키라는 얘기는 뭐냐면 속도 함수를 절대값을 붙여서 A서부터 B까지 속도 함수에 절대값을 붙여서 양수는 양수대로 음수는 음수대로 쌓아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뭐냐면 속도 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T하고 여기 VT라고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A서부터 B까지 이렇게 정적분을 시키면 여기는 플러스고 면적이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수직선상에서 보면 처음 위치 X0에서부터 XA죠. A의 위치가 있을 거고 거기서부터 앞부분으로는 계속 속도가 점점 가다가
여기서 멈추겠죠. 그러다가 속도가 뒤로 점점점 이 뒤로 빨라져서 여기까지 올 텐데,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위치 변화량이라 이걸 플러스 이걸 마이너스로 해야 되겠지만, 이동한 거리, 실제 움직인 거리는 얘도 플러스 거꾸로 온 것도 플러스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 속도 부분을 절대값을 씌워서 이렇게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더해 주셔야지 움직인 거리, 이동한 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 함수를 면적 적분 시켜야지 움직인 거리, 이동한 거리가 나온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어요. 자, 다음 2번 문제입니다.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7초 동안 움직이는 점 P의 T초의 속도 함수입니다. 속도 함수의 그래프가 나왔어요. 자, 근데 점 P가 4초 동안 움직인 거리, 이동한 거리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동한 거리는 속도 함수를 면적 적분시켜라, 면적을 구하라 라는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0서부터 4까지 면적이면 여기하고 여기인데, 이 면적은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2가 되고, 이 면적도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2가 돼서, 2 곱하기 2죠. 2 곱하기 2고, 여기도 2 곱하기 2가 돼서, 얘도 2고, 얘도 2가 되기 때문에, 이동한 거리는 4가 되겠다. 면적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점 P가 움직이는 동안 방향을 몇 번 바꾸느냐라고 내왔어요. 방향이 변화가 되는 거는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운동 방향이 변화가 생기는 건 언제냐면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것이에요.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동 방향이 바뀌는 곳은. 그러면 속도가 플러스였다 마이너스로 바뀌면서 한 번,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면서 한 번, 두 번을 바뀌었죠. 그래서 얘는 몇 번 바꿨냐면 두 번을 바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점 P는 출발하고 나서 몇 번 멈추었느냐. 멈췄다는 건 당연히 속도가 0이란 얘기죠.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 0인데요. 7초는 제외시켰죠. 원래 7초까지 있으면 7초를 넣어야 되는데 얘도 역시 두 번입니다. 속도가 0인 곳이에요. 자, 그 다음에 P는 출발하고 나서 몇 초 후에 출발점으로 도착하느냐. 그럼 한번 봅시다. 얘는 위치가, 출발점이라는 건 위치가 몇이라는 거예요? 0이라는 거죠. 그럼 맨 처음에 원점이 여기서부터 출발했으면 한번 볼게요. 수직선상에서 원점에 있다가 2초 후에 얼만큼 갔냐면 이만큼 앞으로 가 있어요. 이게 언제냐면 수직선상인데 2초 후에 요만큼 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속도가 마이너스니까 거꾸로 원래 앞으로 2초만큼 갔다가 이만큼 갔다가 뒤로 여기에 다시 마이너스 이만큼 거꾸로 오는 거죠. 4초 후에. 여기 4초 후에 0으로 다시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다시 또 속도가 양수니까 다시 또 앞으로 이렇게 전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초서부터 7초까지는 양의 방향으로 계속 전진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움직임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갔다라는 거죠. 수직선상에서는 이렇게 움직이겠지만, 따라서 위치가 0이니까 위치가 출발점인 0이 되는 곳은 언제냐면 4초 후가 되겠죠. 앞으로 갔다가 다시 여기까지 다시 와야 되니까 4초 후에 처음으로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출발하고 원점에서 가장 멀리 있는 곳의 시간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서 2초 동안에 이만큼 왔다가 다시 4초 동안 여기 왔다가 다음에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 있는 면적이 총 몇인가요? 얘는 1 더하기 1, 2 더하기 1이니까 4만큼 가 있죠. 그러면 앞으로 4만큼 더 가 있기 때문에 7초였을 때 가장 먼 곳에 있고 거기까지의 위치는 4의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7초였을 때 가장 멀리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자, 원점을 동시에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가 있는데 점 P의 T에서의 위치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얘는 이렇게 좀 바꿔 쓸게요. XP. 얘는 뭐냐면 마이너스 T의 세제곱 3T의 제곱 플러스 9T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점 Q는 일정한 속도로 수직선상을 움직인대요. 그러면 VQ, Q의 속도는 일정해요. K라고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얘를 미분해서 VP를 만듭니다. 미분하면 속도가 된다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3 t의 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9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q의 위치를 좀 표현해 보면 원점수 출발했기 때문에 0이고요. 얘를 적분하면 kt가 되겠죠. 자, 그래서 p의 위치, p의 속도, q의 위치, q의 속도를 일단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자, p의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 그러니까 p의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는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거라 속도를 인수분해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에 t의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이고 얘는 마이너스 3에 t 마이너스 3 t 플러스 1이죠. 자, 여기서 꼭 기억하실 게 좀 있습니다. 속도 가속도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출발하고 나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0보다 작은 거는 다 버리셔야 돼요. 0보다 항상 어디에서? 크다에서만 생각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속도가 바뀌는 곳이 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바뀌니까 t가 3일 때 바뀌는구나. 그때 t가 3일 때 위치가 p의 위치하고 q의 위치가 똑같기 때문에 3을 대입해줘서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을 여기다 넣으면 그때의 위치는 xp는 마이너스 27 플러스 27 더하기 27이고요. 그 다음에 q의 위치는 3k가 되겠죠. 따라서 3k가 27이 되기 때문에 k 값은 9가 되겠고요. 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t는 a에서 속도가 똑같다고 말을 했죠. 그럼 속도를 여기다 t를 넣어서 t는 a에서 vp는 마이너스 3 a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99.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9였죠. a에 관계없이. 그래서 얘를 지워주면 마이너스 3a에 a 마이너스 2 해서 연기되기 때문에 따라서 a는 2가 되겠습니다. 그쵸? 2일 때의 위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2를 p의 위치니까 여기다 대입을 해서 xp에다 대입을 해서 2일 때 위치를 보면 마이너스 8 플러스 12 플러스 18 해서 값이 22 위치가 2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자, 4번 문제입니다. 고속 열차가 출발해서 3km를 달리는 동안에 t분에서의 속도가 vt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이후로는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다. 그때 출발 후 5분 동안 이 열차가 달린 거리를 한번 계산해 봐라 라는 문제인데요. 수능에 실제 출제된 문제로 조금 이제 그 학생들이 속도가 나왔을 때 되게 두려워하는 면들이 좀 있어요. 기본적으로 위치는 속도를 정적분시킨다. 그 다음에 이동한 거리, 운동거리는 속도를 면적적분시킨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사실은 그렇게 어렵진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좀 응용되어 있는 문제니까 일단 분석을 한번 해보면서 진행을 해봅시다. 자, 속도함수가 4분의 3 t제곱 플러스 2분의 1 t인데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이렇게 x쪽을, 그러니까 t쪽을 음수 쪽에서 0을 지나서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0 앞쪽에 있는 거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0보다 큰 쪽에서만 의미가 생깁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까지인지는 모르지만 여기 A까지 달리고 나서 그 다음서부터 속도가 계속 일정하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5분 동안 움직인 거리를 계산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의 면적을 구했는데 우리가 A까지 움직인 거리가 얼마라고 얘기했냐면 처음에 3km를 달린다고 그랬어요. 이 속도로. 그러니까 여기가 3km라는 거예요. 여기가. 됐죠? 그러면 3km를 달리는 동안에 시간이 얼마냐, 이게 몇 분 동안 달렸느냐 이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얘를 적분을 시킵니다. 왜냐면 이 적분하면 속도를 적분한 것이 운동거리, 그 다음에 위치 이걸 표시하기 때문에 얘를 적분을 시킬게요. 0에서 2까지 속도함수인 4분의 3 t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 t를 적분을 하면 이것이 3이 나온다는 얘기죠. 따라서 얘를 적분하면
4분의 1의 t의 세제곱 플러스 4분의 1의 t의 제곱, 얘를 0에서 여기 2까지가 아니군요. 여기 a까지죠. a까지를 적분하면 이것이 3이 나오겠습니다. 자, 따라서 4분의 1의 a의 세제곱 플러스 4분의 1의 a의 제곱이 3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게 3이 되면 여기서 a의 값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a의 값은 a 세제곱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12, 이것이 0이 되겠죠. 그럼 얘는 이제 이걸 만족하는 a 값을 찾아보면 a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a 값이 2가 나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a 값이 2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2일 때, 여기가 2일 때고 여기가 5일 때인데 2일 때의 속도가 얼마인지를 알아야지, 이 값을 알아야지 여기서 속도 부분을 여기 있는 면적을 계산해서 달린 거리를 계산하기 때문에 a가 2일 때의 속도를 계산하면 3 플러스 1이 돼서 4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값이 4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쪽 부분에 2서부터 5까지 이 부분의 면적은 여기는 3이고 여기는 4가 돼서 여기는 12가 되겠죠. 그래서 3하고 12를 더해주면 면적이 얼마가 되나요? 12까지 되면 15km를 달린 거다라고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적분 부분은 뭐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연습량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뭐 미분 적분 중에서도 적분 부분은 연습을 많이 하신 분이 잘 하실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인 내용은. 그 다음에 분석적인 내용들을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인 계산 연습이 안 돼 있으면 분석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연습을 좀 해주시고 들어오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